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인데요. 네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번 주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문제 당사자인 전현희 전 위원장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 소환조사 통보마저 불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총평부터 좀 해주십니다. 일단 그 공수처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국가의 공공기관인데 뭐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든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가 됐고 4번이나 공식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하는 것이 당연한 공직자의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불응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그런 어떤 국가에 대한 그런 공권력에 대한 무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 무죄다 혐의가 없다 생각하면 당당히 조사에 응해서 소명을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불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 조사 태도와 소환, 그러니까 불응 태도를 비교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저 같은 경우에 감사원이 이제 국감하고 공식 일정이 있을 때 그날을 저와 전혀 일정 협의 없이 꼭 집어가지고 이날 와라 이렇게 국감 일정 소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관장으로서 국감을 받아야 되고 공식 일정이 있어서 다른 날을 좀 지정을 해주면 받겠다 해서 이런 일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거부를 하고 종합국감 당일에 저를 감사 불응을 했다 이러면서 감사방해죄 혐의로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완전히 이거는 그 지금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하는 그 잣대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잠깐만요. 근데 유병호 사무총장도 국감 일정 때문에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에 대한 잣대, 그러니까 피감 대상자에 대한 감사원의 잣대와 막상 자신들이 범죄 혐의자가 됐을 때의 잣대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유병호 사무총장 측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지 선임이 됐는데 변호사가 뭔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입장도 표명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요즘 이제 이 감사원에 대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런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저한테 화살을 쏘았던 저를 공격했던 그 내용은 제가 감사원에 대해서 내가 뭘 조사를 받고 있는지 조사 내용을 좀 알려달라. 그래도 불응을 했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이런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조사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일방적으로 저랑 일정 협의도 없이 그렇게 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와서 그 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을 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고 뭐 고발장 내용을 좀 뭐 달라. 그리고 일정을 협의를 지금 안 했으니까 절차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봐라. 그리고 많은 피감 대상자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들을 그렇게 정말 무법적으로 했던 그런 일에 대한 좀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전에 했던 그 감사원의 감사 방식을 되돌아봐라. 거의 똑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더 심한 거죠. 지금 하는 게.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자신들 피감 대상이라면 벌써 감사방해죄로 고발 조치 되고도 남을 상황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감사방해죄로 수사 의뢰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검에서 수사 요청을 했고 대검에서는 그걸 지금 세종경찰청으로 그럼 계속 아직 살아 있는 겁니까? 네네, 이송이 돼서 조사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 계류 중. 유병호 사무총장 12월에 출석할 거다 이랬다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언제 출석하겠다 이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태까지 그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이렇게 4번이나 고위공직자가 소환을 불응하고 그것도 또 언제 뭐 지금 현재 11월 초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한 것도 지금 거의 9월 뭐 한창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제 나는 12월에 받겠다 이러는 것도 이거는 완전히 공수처를 무시하는 거고 공직기강이 무너진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그 꼼수도 공수처장이 내년 1월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1월 20일까지?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윤석열 정권에서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면 이 사건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생각이. 시간 끌기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을 자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안 일어날 거라고 자신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아무리 지금 뭐 법치주의가 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라는 기관은 그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그런 최고의 기관이고 설령 공수처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기조가 바뀐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고발 당사자인 저도 계속적으로 지켜볼 것이고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삼을 거고 유병호 총장의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 위원장님이 증거인멸, 증거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신 바가 있죠. 표명하신 바가 있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일단 이제 4번이나 소환 불응을 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구속돼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그런 수순을 밟을 거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 체포나 구속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이지 않습니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이 제보자의 신분 이 부분이 사실은 저에 대해서 이 이례적인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감사가 이 제보자 당시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제보로 시작됐다라고 감사원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보자와 증인이 동일인으로 조작 감사 그런 의혹이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공수처 수사 고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감사원이 이제는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 자체가 이번에 공수처 압수수색했을 때 그런 증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분명히 그전에도 경고를 했고 이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번에 공수처에 고발된 그 사안이 주심 감사위원이 이제 패싱한 그런 부분이 절차상에 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직권남용과 뭐 허위 공문서 위조 이 주심위원과 감사위원들 패싱한 이 부분을 이제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증거 조작을 했잖아요. 그 지금 전산 조작 쭉 말씀하셨으니까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째 제보자 문제. 유병호 사무총장은 임현주 권익위 기조실장이나 대통령실 전 비서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먼저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그 일종의 증거 조작이고 증거 위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제보자와 증인이 일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했는데 조작 감사로. 근데 지금 그러면 제보자의 신분을 숨겨야만이 그게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보자에 대한 그 신분을 이번에 공수처 압수수색에서 전혀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 감사가 일종의 감사 사주 내지 하명 감사를 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영장에 적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대통령실이 그 기사를 보고 좀 엄청나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 대통령실이 여기에 언급이 됐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기사 나온 당일에 국회를 통해서 이 감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제보자에 대한 신분도 철저히 인멸을 하고 은닉하고 대통령의 실의 관여 의혹도 증거를 뭐 인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증거 조작을 하고 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도 만약에 감사를 하라고 했으면 그건 감사 사주고 하명 감사가 해당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이 모든 걸 얼버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증거에서 명확히 드러나야 할 사안들을 감사원에서 지금 다 증거 인멸 내지 증거 조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면주 국장 같은 경우 네.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에 제보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부분도 기사를 보니까 그 사실은 기조실장이 그 권익위 고위 관계자가 제보자라는 거는 감사원 쪽에서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보고할 때도 권익위 최고위 관계자가 제보를 했다. 이렇게 박주민 의원실에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기존의 공문으로 국회에 보냈던 그 자료가 허위 공문서가 돼서 또 허위 공문서 작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동안 감사원 쪽에서 제보자의 신분은 많이 밝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사자가 국감에서 또 아니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현재 위증죄로 고발 조치하려고 한다. 그래요? 이런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보자와 증인이 일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일치되면 안 되는 겁니까? 통상은 제보자의 경우에 뭐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통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면 괜찮아요. 아, 밝히면? 네. 제보자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한 번 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겠다. 이런 절차면은 그냥 통상의 절차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보자가 누군지를 꽁꽁 숨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 대한 감사가 제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라고 감사원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럼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제보자를 불러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증거는 제3자에 의해서 그 제보 사실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제보 내용을 확인 입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그 입증을 하려면 제3자가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가 제보자의 신분을 숨기고 제보자가 아닌 척, 제3자인 척,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 제보가 사실입니다. 이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를 증거로 삼아서 대검에 수사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인 문제다. 자작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고 제보자의 말만 있는 때 그게 마치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저를 수사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작 감사. 감사원 쪽 주장은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정보나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들을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통상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이 이 사안에 적용이 되는 거냐.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신들의 이 조작 감사를 또 숨기고 증거를 은닉하기 위한 일종의 또 그 조작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 사무처에서 자신들이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주심 감사위원을 탄핵을 하고 수사 요청을 하고 또 기존에 자신들이 했던 감사에 대해서 셀프 감찰을 해가지고 피의자들이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우리가 내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셀프 감찰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증거 조작이나 증거 위조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내용을 국회에 또 보고를 하고 그걸 언론에 그대로 피의자들이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증거 인멸과 증거 조작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유병호 사무총장을 구속해서 증거인멸 행위를 당장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공수처가 감사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때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감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게? 저도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달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감사 과정에서. 네네. 네. 이번에 공수처에서 이정희 부위원장도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진술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위원장님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씀하신 바가 있냐면 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감사원이 이제 윤석열 정권이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감사원을 일종의 행동대장으로 감사를 통해서 이제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것과 유사한 기재로 예. 이번에는 방통위에서 예. 지금 뭐 MBC 뭐 권대선 박문진 이사장이나 또 KBS 권영진 이사장을 남영진 이사장을 이 이제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그것도 내부 제보를 합니다. 노조원들이 제보를 하죠.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청탁금지법 조사를 하려면 이 시간이 이제 신고자를 조사하고 이런 시간이 통상은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현지 실지 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KBS의 경우에는 조사하는 도중에 방통위에서 이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조사를 받으니까 KBS의 명예를 실추했다. 그래서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해임 절차를 진행을 하고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요. 지금 박문진 이사장도 유사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위원장님 그 말씀하니까 잠깐만 여기서 돌발 질문 오늘 보도 나온 게 있어서 그런데 박민 KBS 사장 내정자 있잖아요. 네. 이분이 지금 한 그 회사 이제 그 고문을 해주고 고문료로 월 500씩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회사를 그러니까 휴직하기 한 달 이제 그 중첩되는 기간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러면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KBS 지금 현재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도 또 이제 시민단체에서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신고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동안 했던 고잣대 방통위가 했던 잣대를 대면 박민 사장도 똑같이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방통위에서는 남영지 이사장에 대한 잣대처럼 똑같이 해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문회장에 세울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 장악을 위한 기관장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마치 감사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영장이 청구되고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정리하면. 당연히 알겠습니다. 체포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